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린다. 김민수의 떨리는 손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한다. 붉은 숫자들이 눈을 찌른다. 마이너스 97%. 팔았어. 짧고 차가운 두 글자. 3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진 순간이다. 아내가 뒤척인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남편이 집까지 걸었다는 사실을, 카드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민수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머문다. 행복했던 지난해 여름, 제주도 여행, 딸아이의 환한 웃음. 아빠, 우리 부자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예린이 때문에 아빠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확신했다. 이번엔 다르다고. 이번엔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새벽 어둠 속에서 민수는 무릎이 꺾인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어떻게 말하지? 전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린다. 고객님, 추가 증거금을 넣으시지 않으면 강제 청산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내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버린다.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 필요했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인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 중 누가 이 순간의 절망을 알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시작은 3개월 전부터였다. 3개월 전 6월의 어느 화요일, 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중견기업 영업팀 대리, 월급 320만 원.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한다. 8살 딸 예린이가 있다. 여보, 오늘 예린이 피아노 학원비 내야 해. 아내 수정이 아침을 차리며 말한다. 응, 알겠어. 계좌로 넣어둘게.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미세한 주름이 잡힌다. 통장 잔액을 떠올리며 회사에서의 하루, 같은 일의 반복, 타자 소리, 전화벨,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점심시간 동료 박 과장이 다가온다. 민수야, 요즘 비트코인 어때? 내 친구가 작년에 2억 벌었다더라.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야, 이런 기회 놓치면 평생 월급쟁이야. 부모님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민수는 스마트폰으로 코인 시세를 검색한다. 초록색 숫자들의 행진. 15%, 23%, 41%. 진짜 오르네. 집에 도착하니 예린이가 달려온다. 아빠, 친구들이 다 제주도 갔대. 우리도 가고 싶어? 그래, 우리도 여행 가자. 정말? 언제? 곧. 하지만 민수는 안다.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예린이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수정이 잠든 후 민수는 노트북을 켠다.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 유튜브 영상들, 코인으로 1억 만들기, 직장인 투자 성공기. 첫 투자 금액 300만 원. 예금의 절반이었다. 이것만큼은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 평범한 일상에 스며든 작은 거짓말.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숨겨진 욕망. 민수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사실을. 7월 중순, 민수의 첫 투자는 성공이었다. 300만 원이 450만 원이 되었다. 단 2주 만에 50% 수익.
민수의 심장이 뛴다. 이게 진짜네. 회사에서도 달라 보인다. 박 과장이 다가온다. 야, 민수야. 얼굴이 밝아졌네? 그런가요? 혹시 시작했나? 민수는 애매하게 웃는다. 완전히 거짓말도 완전히 진실도 아닌 미소. 그날 저녁 가족과의 저녁 식사. 아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 예린이의 말에 수정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뭔가 좋은 일 있어? 그냥 회사 일이 잘 풀려서. 또 다른 작은 거짓말. 하지만 민수는 죄책감보다 흥분이 앞선다. 그날 밤 450만 원을 모두 다시 투자한다. 이번엔 더 공격적인 코인에. 이번 주말까지만 더. 8월 첫째 주. 민수의 투자금은 800만 원이 되었다. 원금의 266% 수익률.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수는 신용대출을 알아본다. 한도는 1,500만 원. 잠깐만.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하지만 그날 밤 코인 시세를 보는 순간 망설임은 사라진다. 31% 상승.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밀려온다. 1,000만 원만. 딱 1,000만 원만 더. 그는 모르고 있었다. 중독의 초기 증상을. 계속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이번만이라는 자기 기만을. 신용대출 실행.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수정이 통장 정리를 하다가 묻는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아, 회사에서 성과금 나온 거야. 정말? 얼마나? 1,000만 원 정도. 수정의 눈이 반짝인다. 와, 대단해. 그럼 우리 정말 제주도 갈 수 있겠네? 응, 곧 가자. 민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8월 둘째 주. 총 투자금 1,800만 원. 현재 평가 금액 2,400만 원. 600만 원 수익. 이게 맞나? 하지만 이미 민수에게 600만 원은 작은 돈이 되었다. 더 큰 수익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수는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 검색한다. 10배, 20배 수익의 가능성. 물론 손실도 10배, 20배.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탐욕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8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4시. 민수는 잠에서 깬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켠다. 빨간색 숫자들. 마이너스 15%. 뭐야? 왜 갑자기? 2,400만 원이었던 평가 금액이 2,040만 원이 되었다. 360만 원 손실. 그래도 아직 수익이네. 하지만 불안함은 계속된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된다. 5분마다 시세를 확인한다.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박 과장을 만난다. 민수야, 요즘 코인 어떻더라? 네. 아, 잘 모르겠어요. 내 친구 말로는 큰 조정이 올 거라던데. 민수의 심장이 빨라진다. 그날 저녁 시세는 더 떨어졌다. 1,800만 원. 원금까지 손실. 말도 안 돼. 민수는 각종 커뮤니티를 뒤진다. 이것은 일시적 조정, 곧 반등할 것, 지금이 기회라는 글들. 그래, 지금이 기회야. 추가 투자를 결심한다. 하지만 더 이상 현금이 없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500만 원, 카드론 7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추가 투자.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한다. 총 투자금 3천만 원. 가게 전체 자산의 거의 전부. 제발, 제발 올라줘. 화요일 아침. 더 큰 폭락. 마이너스 25%. 평가 금액 1,350만 원. 1,650만 원 손실. 수정이 아침을 차리며 말한다. 여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제주도 여행은 언제 가?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할까? 여행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그날 저녁 민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레버리지 거래. 10배 레버리지. 이번 한 번만. 원금만 복구하자. 135만 원으로 1,350만 원어치 포지션을 잡는다. 10% 상승하면 135만 원 수익. 하지만 10% 하락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제발 올라만 가줘. 하지만 시장은 민수의 간절함을 모른다. 그날 밤 10시 추가 폭락이 시작됐다. 마이너스 12%. 게임 오버. 모든 것이 사라졌다. 3천만 원이 0원이 되는 순간 민수는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었다. 끝났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절망의 나락으로의 추락이. 수요일 아침 민수는 회사에 가지 못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온다. 신용대출 1,000만 원, 카드론 700만 원, 현금 서비스 500만 원, 총 2,200만 원. 월 상환액만 200만 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수정이 전화를 건다. 여보, 회사에서 연락 왔어. 왜 안 나갔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볼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목요일. 첫 번째 연체. 카드사에서 전화가 온다. 고객님,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입금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린다. 금요일. 회사에 복귀했지만 집중할 수 없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다. 민수 씨,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괜찮습니다. 점심시간 박 과장이 다가온다. 야, 너 혹시 코인 한 거 아니야? 민수는 부정하지만 박 과장의 눈빛이 예리하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요즘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더라. 갑자기 말수가 줄고 얼굴이 야위고. 저는 아닙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함을 눈치챈다. 여보, 카드 사용 내역이 이상해. 현금 서비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민수의 손이 떨린다. 아, 그게 회사 일로 급하게 필요해서 500만 원씩이나?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좀 힘들어. 수정의 표정이 굳어진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한다. 토요일 아침 예린이가 다가온다. 아빠, 우리 언제 제주도 가? 조금만 기다려. 친구들은 다 갔는데. 예린이의 실망스러운 표정. 민수의 가슴이 찢어진다. 일요일. 민수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한다. 수정이 들어온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나중에. 지금 해야 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다 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어떻게 말할까? 가족의 전 재산을 날렸다고?
이제 빚만 2,200만 원이 남았다고? 여보, 조금만 시간을 줘. 수정이 방을 나간다. 그 뒷모습이 처량해 보인다. 월요일. 두 번째 연체 전화. 고객님,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수는 절망에 빠진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월요일 저녁. 민수가 집에 도착하니 수정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 앞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다. 대출 계약서, 카드 명세서, 거래 내역서. 앉아. 수정의 목소리가 차갑다. 수정아, 앉으라고. 민수는 천천히 앉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안다. 2,200만 원. 수정이 차분하게 말한다. 빚이 2,200만 원이야. 맞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코인했구나. 어떻게? 카드 회사에서 연락 왔어. 연체됐다고. 그래서 알아봤지.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왜 혼자 결정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까지 이를 수도 있어. 예린이가 방에서 나온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수정이 재빨리 눈물을 닦는다. 안 싸워. 예린이는 방에서 놀고 있어. 아빠 울어? 민수는 고개를 돌린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예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수정이 다시 말한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모른다고? 가족을 망가뜨려 놓고 모른다고?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민수 대리님이시죠?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코인 투자 상담사입니다. 손실 복구에 관심 있으시면. 민수는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 화요일. 회사에서 또 다른 전화가 온다. 김민수 대리님,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은 돈 복구 가능합니다. 누구세요? 투자 복구 전문 업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어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온다. 하루에 5통씩. 수요일 저녁. 수정과의 대화. 여보, 이상하지 않아? 뭐가? 갑자기 이런 전화들이 오는 게 어떻게 우리 상황을 알까? 민수도 의문이었다. 목요일. 박 과장이 다가온다. 민수야, 요즘 이상한 전화 많이 오지? 네. 어떻게 아세요? 나도 오거든. 투자 복구 어쩌고 하면서. 박 과장님도요? 응. 그런데 신기한 게 내가 코인 한 적도 없는데 말이야. 민수는 깨닫는다. 뭔가 조작된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 투자 복구 사기, 코인 손실 복구 허위.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나온다. 이미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2차 사기. 이것들이.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든다. 적어도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큰 함정에 빠질 뻔했다는 것. 금요일. 수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수정아, 나 정말 바보였어. 지금 깨달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반드시 복구할게. 수정이 민수를 바라본다. 어떻게? 일단
부업이라도 시작해야겠어. 그 순간 민수는 결심한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6시. 민수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시간당 12,000원. 하루 4시간씩 주 6일. 월 3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 이것부터 시작이야. 첫날은 힘들었다. 20kg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35세 남자에게는 쉽지 않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는다. 매 순간 가족의 얼굴을 떠올린다. 일요일. 수정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여보, 나도 일시간 늘릴게. 수정아. 아니야. 이제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수정은 카페 일을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린다. 월 수입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증가. 월요일. 민수는 회사에서도 달라진다. 점심시간을 줄이고 야근을 자청한다. 매달 20만 원 정도의 야근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박 과장이 다가온다. 야, 민수야. 요즘 부쩍 열심히 하네? 해야죠. 혹시 그 코인 때문에? 민수는 부정하지 않는다.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질게요. 박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얼마나? 많이요. 도움 필요하면 말해. 우리가 동료 아니야. 예상하지 못한 따뜻함이다. 화요일 저녁. 예린이가 다가온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아빠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제주도는? 조금만 기다려줘. 꼭 데려가 줄게. 약속? 약속? 민수는 예린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수요일.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난다.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 75만 원. 야근 수당 5만 원. 수정 추가 근무 40만 원. 총 120만 원의 추가 수입.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목요일. 민수는 부채 정리 계획을 세운다. 월 고정 수입 320만 원. 기본급 300만 원, 아르바이트 160만 원, 수정 780만 원. 월 필수 생활비 280만 원. 월 대출 상환 220만 원. 월 저축 가능액 280만 원. 8개월이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어. 금요일. 박 과장이 특별한 제안을 한다. 민수야, 우리 부서에 새 프로젝트가 있어. 3개월 출장인데 수당이 좋아. 얼마나요? 월 80만 원 추가야.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야 해. 민수는 고민한다. 하지만 결정은 빠르다. 하겠습니다. 확실해? 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 토요일 저녁. 가족회의를 연다. 3개월 동안 아빠가 출장을 가야 해. 예린이가 아쉬워한다. 왜? 아빠랑 있고 싶은데. 예린이 때문이야.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수정이 민수의 손을 잡는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응원할게. 그 순간 민수는 깨닫는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일요일. 민수는 새로운 다짐을 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6개월 후 12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는 통장 정리를 한다. 대출 잔액 350만 원,
처음 2,200만 원에서 84% 감소했다. 이제 2개월만 더. 6개월간의 치열한 노력. 새벽 5시에 일어나 배송 일을 하고 회사에서 8시간 근무, 야근까지 하루 평균 14시간씩 일했다. 수정도 마찬가지였다. 카페 일과 집안일, 예린이 돌보기까지 부부가 함께 버텨낸 시간들. 예린이가 다가온다. 아빠, 오늘 뭐해? 예린이랑 놀아줄까? 정말? 요즘 아빠 너무 바빴는데. 미안했어. 이제 괜찮아. 그날 오후 가족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한다. 예린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미소 짓는다. 여보, 많이 달라졌어. 수정이 말한다. 뭐가? 예전보다 진짜 아빠 같아졌어. 무슨 뜻이야? 예전엔 돈 벌 생각만 했잖아. 지금은 가족 생각을 먼저 해. 일요일 저녁, 민수의 휴대폰이 울린다. 김민수 대리님이세요? 저는 XX 투자 회사입니다. 또 다른 투자 권유 전화다. 6개월 전 같으면 솔깃했을 제안. 새로 나온 코인이 있는데 일주일에 300% 수익 가능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아, 잠깐만요. 원금 보장도 되고. 민수는 전화를 끊는다. 단호하게. 수정이 옆에서 본다. 또 그런 전화? 응. 하지만 괜찮아. 이제 안 넘어가. 정말? 정말이야. 그 순간이 진짜 반전이었다. 민수가 진정으로 변한 순간. 월요일. 회사에서 박 과장이 다가온다. 민수야, 출장 고생 많았어. 그런데 말인데. 네. 부장님이 너 승진 추천하신다더라. 정말요? 응. 요즘 너 일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으셨대. 승진. 월급 50만 원 인상. 예상치 못한 기쁨이다. 하지만 민수는 차분하다. 예전처럼 흥분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야, 좀 기뻐해도 되잖아. 기뻐요. 하지만 이제 안정이 더 중요해요. 화요일 저녁, 가족에게 승진 소식을 전한다. 우와, 아빠 대단해. 예린이가 환호한다. 그럼 이제 제주도 갈 수 있어? 응, 이번 여름에 가자. 진짜 약속? 진짜 약속? 이번엔 지킬 수 있는 약속이다. 수요일, 마지막 대출 상환 계획을 세운다. 승진 후 월 수입 1,150만 원, 기본급 370만 원, 아르바이트 300만 원, 수정 160만 원 야근 수당 등 320만 원. 1개월 후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다. 목요일,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한다. 수정아, 아르바이트 그만두려고 해. 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예린이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말 많이 변했어. 금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다. 마지막 대출 상환. 350만 원을 입금하는 순간. 끝났다. 민수는 벅찬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성취감보다는 깨달음이 크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빠, 우리 이제 부자야? 예린이의 질문에 민수는 웃는다. 응, 우리는 부자야. 얼마나 부자야?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왜냐하면 민수는 수정과 예린이를 바라본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거든. 토요일, 민수는 마지막으로 코인 시세를 확인한다.
6개월 전 자신이 투자했던 코인들. 지금은 당시보다 500% 상승해 있다. 만약 그때 팔지 않고 버텼다면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지. 휴대폰을 꺼버린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일요일 아침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간다. 감사 기도를 올린다. 가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깨달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린이가 손을 잡고 말한다. 아빠, 내가 아빠 딸이어서 행복해. 그 순간 민수는 확신한다. 자신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그로부터 1년 후, 민수네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간다. 아빠 바다다. 예린이가 바다를 향해 뛰어간다. 민수는 수정의 손을 잡고 걷는다. 후회 안 해? 수정이 묻는다. 뭘? 그때 그 돈. 지금 보면 엄청 올랐잖아. 민수는 웃는다. 전혀. 난 더 큰 걸 얻었거든. 뭘? 너와 예린이. 그리고 민수는 잠시 멈춘다. 진짜 부가 뭔지 알게 됐어. 석양이 지는 제주 바다. 가족의 실루엣이 아름답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린다. 팔았어. 정말 잘 팔았어.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다. 탐욕을 팔고 진정한 행복을 샀다는 뜻이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